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수동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상세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제 몇 번 걸쳐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얼마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무슨 계획을 세우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산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이런 정부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불친절해요. 불친절해서 요거 계산법을 제가 한번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은 부모님이 받을 그런 기초연금 혹은 내가 받을 그런 기초연금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엑셀을 제가 좀 만들어 왔는데 이 항목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계산식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필요하니까 맞는 거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 인정액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이 소득 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가르기 위해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필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내가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소득을 계산해 봤을 때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요거대로 이게 쭉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따로 넣었죠. 그 이유는 최종 수령액을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까지 금융자산을 늘려도 괜찮은가 뭐 이런 거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계산법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면은 내가 주택을 조금 더 늘려도 상관이 없겠네. 금융자산을 좀 늘려도 상관이 없겠네. 상관이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이렇게 그냥 만든 거고, 소득 인정액을 먼저 보면 부부가구입니다. 부부가구이고 근로소득 뭐 없으니까 안 넣고요.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은 사적연금과 채권이자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국민연금으로 이 정도 나온다. 서울의 아파트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갖고 있으면은 공시지가 요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걸 넣고 금융자산으로 한 1억 있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월 소득평가액이 145만원 정도, 재산소득 전환액이 112만원 정도 돼서 소득 인정액이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257만원 정도 됩니다. 소득 인정액 257만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준연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 34만 2,510원입니다. 그러니까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34만 2,510원이에요. 근데 부부가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구라고 해서 그럼 최대 68만원 받을 수 있네? 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부부가 같이 받게 되면은 부부가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무조건 감액을 해요. 그래서 흐름은 소득인정액을 구한 다음에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반지감액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감액을 다 한 다음에 최종 수령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기준연금의 34만 2,510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해서 소득 재분배 급여 금액을 일단 알아야 돼요. 소득 재분배 급여 금액은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냥 로그인만 해서 확인하기 하면은 이 소득 재분배 급여 금액 A급여액이라고 하는데 요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빵빵원으로 나오는 거고 65세가 넘으셔서 이제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요게 나올 거예요. 이런 A급여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87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높게 나오고 누구는 낮게 나오고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료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그런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넣었으면은, 그래서 이러한 기준 금액에 대한 그 계산을 일단은 해야 돼요. 두 가지 계산하는데 첫 번째는 국민연금 계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A급여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계산법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기준연금액 아까 34만원에서 250% 그러니까 2.5배죠. 빼기 국민연금 수령액 87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 다 하면 한 8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87만원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그거는 최대 기준연금액을 2분의 1 한 거 그 금액을 제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더라도 국민연금을 뭐 100만원 받더라도 87만원 정도 받는 분하고 똑같이 기준연금액을 2분의 1 하는 겁니다. 기준연금액을 2분의 1 한 거를 부가연금액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 용어는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국민연금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2분의 1 한 금액 71,255원을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A급여 계산법으로 하면은 요거를 넣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기준연금액 빼기 3분의 2 소득 재분배 급여 금액, 그러니까 A급여액이죠. 요거 해서 더하기 부가연금액. 아까 부가연금액은 이걸 2분의 1 한 걸 부가연금액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연금액의 50%.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31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계산법의 금액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수급자한테 유리한 거를 기초연금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1만 1,418원이 됐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 안 받으니까 A급여 계산법으로 해서 그냥 이게 그대로 내려왔어요. 34만 2,510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감액 후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부부 감액을 해야겠죠.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면은 20%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 감액을 한 금액이고,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은 만 원이 모자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만 원이 적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초연금을 34만 원 다 줘버리면 만 원 모자른 분이 더 소득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단독 가구라고 했을 때 228만 원이 기준인데 어떤 분은 소득 인정액이 227만 원이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됐어요. 어떤 분은 229만 원이어서 기초연금 못 받게 됐어요. 2만 원 차이인데 34만 원에 소득 불균형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감가액을 쳐서 33만 원이라는 감가액을 쳐서 최종 소득을 이렇게 맞춰주는 그러한 감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뭐 간단해요. 소득하고 기초연금을 더한 다음에 기준금액을 빼주는 거죠. 빼주면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기초연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만 원밖에 못 받겠죠. 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기초연금의 기준금액 부부가구가 364만 원이니까 이거 왜 365만 원으로 나와 있죠? 364만 원이 맞아요. 364만 8천 원인데 지금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계산을 했어요. 소득 인정액 더하기 이거 두 개 다. 다 더하니까 309만 원 나왔고, 이거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뭐 재산가액이 뭐 3억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넘어버리면 그만큼을 빼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계산법에 의해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정부에서 계산해서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근데 이 정도 이제 예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 계산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계산까지 다 맞췄을 때 요거를 이제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소득을 한 150까지 늘려도 하면 안 되고, 한 98만 원까지 늘려도 아슬아슬하게 맞는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금융자산도 2억까지 있어도 괜찮네, 2억 2천은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깎이지 않는 수준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이 계산법을 알고 있어서 그게 유리하다면은 이제 부모님이나 본인의 자산을 이렇게 맞춰드릴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이 계산법을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계산 같이 해봤으니까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봐서 본인의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랄게요. 이게 사실 공적 자금이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한테만 가야 되는 돈은 맞는데, 사실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